안녕하세요. 공시데이터의 숨은 맥락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사업 보고서를 발표한 미코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들 정말 흥미로운데요. 과연 그 뒤에 어떤 스토리가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9,770억 원. 이게 뭐냐고요? 바로 미코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입니다. 전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폭증했어요. 이건 뭐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죠. 시장의 예상치를 그냥 훌쩍 뛰어넘는 이 엄청난 성장, 대체 무엇 때문에 가능했던 걸까요? 그런데 말이죠. 잠시만요. 이렇게 화려한 성장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같은 기간의 투자 비율이 무려 228%까지 치솟았습니다. 엄청난 성장세와 동시에 확 높아져 버린 재무 리스크.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두 얼굴 사이에서 미코의 진짜 가치를 찾아내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미코는 지금 그야말로 대변혁의 서막에 서 있습니다.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 기본 구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미코의 현재 상황이 딱 정리됩니다. 왼쪽은 기존의 반도체 부품 사업, 아시죠? 꾸준히 현금을 벌어다주는 이른바 캐시카우고요. 오른쪽이 바로 미래의 모든 걸 베팅하고 있는 신사업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랑 첨단 소재 사업이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현재와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터지면 대박인 미래, 이 두 개의 엔진으로 지금 미코가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수십 년 동안 한 우물만 파서 명성을 얻은 장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번 돈에다가 큰 대출까지 받아서 미래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공방 2개를 새로 짓는 상황인 거예요. 기존 공방, 즉 반도체 부품 사업에서는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이 새 공방, 신사업에 투자한 돈이 워낙 크다 보니까 빚이 확 늘어난 거죠. 그럼 이제 우리한테 남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과연 이 새로운 공방들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까? 바로 이거죠. 자,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런 거의 비현실적인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걸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2024년에 5,405억 원이었던 연결 매출이 2025년에는 9,770억 원이 됩니다. 거의 80% 이상 급증한 건데 이 그래프 기울기 좀 보세요. 정말 가파르죠?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 단순히 원래 하던 사업이 좀 잘 됐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2024년 말에 HPS,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을 인수했고요. 그리고 2025년이 되자마자 해외 공장이랑 국내 신규 공장을 연달아 짓고 연말에는 플랜텍이라는 회사까지 인수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인수 합병, 즉 M&A와 설비 투자를 한 거예요. 회사 덩치 자체를 단기간에 확 키워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인수를 통해 다른 회사의 매출이 그대로 연결 재무제표에 더해지면서 외형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커진 겁니다. 뭐든지 갑자기 몸집이 커지면 성장통을 겪기 마련이죠. 자, 세 번째 파트에서는 미코의 재무 상태를 돋보기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부채 비율이 161%에서 228%로 1년 만에 67%포인트가 넘게 급등했습니다. 와, 이 숫자는 단순히 빚이 많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내야 할 이자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서 힘들게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고스란히 빚 갚는 데 써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죠.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유동 비율, 그러니까 단기 채무 상환 능력이 100%를 넘어서면서 소폭 개선되었다는 점,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는 신호 정도로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을 위해 치른 대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단순히 부채만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사업 보고서를 뜯어보면요. 미코 본체, 그러니까 모 회사는 72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적자라는 거죠. 하지만 자회사들을 모두 합친 연결 기준으로는 1,010억 원의 영업 이익을 냈어요. 아니,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모 회사가 신사업 투자 비용과 인수 관련 비용을 상당 부분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자회사들은 돈을 벌었지만 어머니 격인 모회사는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셈이죠. 또 다른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미코는 마치 헬스장에서 일부러 많이 먹고 운동하면서 몸집을 키우는 벌크업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치 사이즈, 즉 매출은 확실히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체지방, 즉 부채도 함께 늘어난 상태죠. 자, 이제부터의 과제는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 늘어난 체지방을 탄탄한 근육, 다시 말해 지속 가능한 이익으로 얼마나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전환하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미코가 이렇게 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투자한 미래 먹거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번째 파트에서 그 실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 보고서에서 회사가 직접 이게 우리 성장 동력입니다 하고 강조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에너지 사업인 SOFC. 이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있어서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고요. 둘째, 첨단 소재. 특히 질화교소 파우더 국산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데 지금 대부분 일본 같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만약 국산화에 성공하면 그 파급력이 엄청나겠죠. 마지막으로 반도체 특수 장비. 이건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늘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죠. 사업 보고서는 스스로 리스크 요인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은 정부 정책이 바뀌면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첨단 소재는 막강한 기술력을 가진 해외 기업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장비 개발 역시 시간과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죠. 이 리스크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불시나리오는 신사업들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서 이익이 급증하고 늘어난 부채를 가뿐히 감당하는 경우고요. 중립적인 베이스 시나리오는 성장은 하는데 이익 전환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리면서 주가가 한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최악인 베어 시나리오는 신사업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높은 부채가 발목을 잡아 재무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겠죠. 따라서 투자 기간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신규 수주 공시나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발표 같은 뉴스 모멘텀을 활용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장기 투자자라면 이런 단기 뉴스보다는 신사업 부분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이익이 찍히기 시작하는지를 분기 보고서를 통해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벌크업이 진짜 근육으로 바뀌는 걸 직접 확인하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오늘 분석 딱 세 줄로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미코의 외형은 M&A를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둘째, 하지만 그 대가로 높아진 부채 비율 때문에 내실, 즉 재무 안정성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셋째, 결국 주가의 미래 방향은 에너지와 첨단 소재 같은 신사업이 얼마나 빨리 진짜 돈을 벌어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미코를 둘러싼 수많은 정보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실 겁니다.